오늘은 저희 2025년도 한국 트렌드 마케팅에 대한 부분, 저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2025년도 그 트렌드 코리아 김남도 교수님 그 책이 있잖아요. 그 트렌드가 옴니보어, 아보아, 무해력의 소비자 행동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 왜 트렌드를 알면은 마케팅 할 때 그냥 길목에 서 있으라고 하거든요.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저성장적인 국면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비 행태를 보이냐 이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커머스 맞춤 캠페인, 이커머스 그래서 보통 온라인 오프라인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븐일레븐이 카테고리 확장 사례에서 맞춤형 마케팅으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크록스 이거 저는 왜 신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크록스에 막 이것저것 막 붙여가지고 개별화하는 거, 그래서 맞춤 마케팅의 충성도가 20% 증가했다는 거고, 네, 이런 부분 소확행을 넘어서 아보아 아주 보통의 하루 이런 부분이 있어요. 2025년도 경제 전망은 저비용, 예를 들어 그렇죠, 저비용 소비, 예를 들어 다이소 같은 경우 50대 남성들도 다이소 소비를 많이 하고 40대 남성들도 소비를 많이 하는데 이만큼 국민 다이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편의점의 혼밥키트, 일반적으로 편의점 도시락도 6,000원, 7,000원 하던데, 이런 부분이 편의점에 좀 도시락이 처음에 되게 맛있었다고 되게 느꼈는데, 일반적으로 예, 편의점 도시락이 요즘에 또 밀키트 제품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소비 위축하고 성향비 트렌드에 주목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경제 전망에서. 옴니보어의 정의가 잡식성 몬스터, 다양한 콘텐츠, 고정관념 탈피의 시장 확대예요. 예를 들어서 50대 남성이 뷰티 팝업을 활용한다는 거, 대표 주자 남성 고객이 다이소 쇼핑이 증가가 됐고, 저도 일반적으로 CC크림, 비비크림 다이소에서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부분의 옴니보어 마케팅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대 남성 같은 경우 뷰티 팝업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50대 남성은 아니라는 얘기지만은 실제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옴니보어 주요 시장 재편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하다는 거죠. 제가 50대 넘어가면은 그때도 다이소 활용할 것 같아요. 그 아보아의 정의는 일반적인 상황, 소확행에서 교체됐다는 건데, 무해한 행복, 아주 보통의 하루가, 좀 슬픈 얘기죠. 아주 보통의 하루가 행복의 요소다. 일상에 의해 콘텐츠 제작하고, 치약은 마비스 광고를 브랜드화하고 마케팅 방법으로 일상의 소소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1인 가구의 홈파키트도 일상의 소소한 행복, 이런 아주 보통의 하루, 이런 걸 소비자들한테 행복을 추구하는 소비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MZ세대 콤플렉스 트렌드, 이런 거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무해력인 정의는 무해한 콘텐츠를 스트레스 없는 경험, 너무 자극적인 게 아니라, 투바오 스타일? 저도 요즘에 강아지, 고양이 그 영상을 보면서 자면은 좀 좋더라고요. 귀엽고. 그런 것처럼 무해한 콘텐츠를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니라 무해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Z세대 주도로 해서 일반적으로 콘텐츠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투바오 스타일, 이렇게 귀여운 거. 뭐,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분석하고 전략하고 도구를 구축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됐다고 하거든요. 개인 개인이 외롭다 보니까 요즘에 당근마켓의 소모임 그런 거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지역 당근마켓. 그래서 고객이 충성도도 증가하고 믿음도도 증가하고 목표 달성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요. KPI가 고객 추천 지수거든요. 그래서 숫자할 수 있는 고객 추천 지수가 중요하고, 이 트렌드 마케팅을 따르면은 ROI, 그 이제 투자 대비 효율이라고 표현하는데, ROI가 15% 향상되는 실제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아보아를 추구하는데 갑자기 고가의 마케팅을 한다거나 그런 게 좀 안 맞다는 거죠. 커뮤니티를 추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 참여 기념 하는 거는 플레이트 기반 디자인 설계. 예를 들어 세븐일레븐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콜라보 마케팅이거든요. 연예인들이랑 콜라보하는 음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콜라보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패션이랑 휴대폰이랑도 콜라보를 했었어요. 미술품이랑 패션. 그리고 크록스 지비츠 선곡이라는 거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운동화에 이게 자기만의 그거 다는 거, 운동화가 아니죠. 저거 슬리퍼라고 해야 되나? 그 내부 참여 트렌드의 설득, 소비자들이 이거네요. 예전에 이스트팩 가방에 그 배지 다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인형 달고 이런 것처럼 개별마다 이게 작은 그런 부분, 작은
예를 들어서 명품도 다 명품을 쓰지 않고 40대, 50대 여성들이 샤넬 립스틱을 쓴다거나 에르메스 립스틱을 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다 명품이 아니라 일부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에 대한 설득이 그 소비자들의 소비자 조사를 하고 아부와의 경쟁, 소셜 미디어를 통해 참여형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피드백하는 거. 모든 비즈니스는 수요 신뢰 관계거든요. 관계를 구축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관계를 구축하고 거꾸로 신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를 만드는 뭐 그런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옴니부어 소비자 프로필은 연령 성별이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서로 다른 성향이 있어가지고 마이크로 그러니까 세부나 세그먼트 광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나 20대, 30대 여성들이 스포츠 캠페인에 열광하는데 이 세그먼트를 타겟팅하는 마케팅 전략이에요. 요즘에 그 20대, 30대 여성들이 정말 이제 인스타 피드도 보면은 운동하는 걸 굉장히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남성들이 뷰티 소비에 대한 증가예요. 요즘에 남성들도 CC크림이랑 비비크림, 뭐 머리에 왁스를 바른다거나 뭐 컬크림을 바른다거나 그렇게 저도 하다못해 출근하기 전에 컬크림 바르고 비비크림 바르고 출근하거든요. 이런 뷰티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향수도 세미나 하기 전에 향수를 쓰는 편이긴 해요. 뭐 고민하지 마세요. 건프로 TV가 온라인 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과 본문 댓글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유튜브, 오픈 채팅,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 놨으니 영상의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안 좋은 습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담배 피는 습관. 그래서 담배 냄새를 좀 가리려고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아부와의 소비 심리는 아주 보통의 하루. 그래서 과시를 선호를 해요. 기념일 파티. 그래서 일반적으로 혼밥은 좀 저렴한 거 먹지만은 인스타그램 사진으로는 과시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는 뭐 우울이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부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기기 때문에 일상이 아니에요. 그 작은 한순간의 선택에 그 작은 사진 그런 부분에서 가시를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기념일 파티 공간을 빌려서 렌탈해서 이제 굉장히 호화로운 파티를 한다거나 뭐 그 보통 그 샴페인 있잖아요. 모이산동 샴페인. 비슷한 샴페인을 마신다거나, 보통 편의점에서 혼밥을 즐기는데, 그런 파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고가의, 15만 원, 20만 원 하는 그 샴페인을 즐긴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시형 소비라는 거죠. 무해력 소비자의 특징은, 귀여운 콘텐츠를 소비를 해요.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강아지, 고양이 영상도 보고 저녁에 잠자는데, 이게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제 투바오 스타일의 콘텐츠를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무해력, 그리고 견과류 광고도 무해력 트렌드, 그러니까 귀여운 거를 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귀여운 문화. 원래 그 강호 시장에서는 강아지, 고양이, 매력적인 여성, 아이들 이게 세 가지가 호감을 주는 캐릭터라고 하는데 그게 요즘에는 그 귀여운 캐릭터가 많이 호감을 얻었죠. MZ 세대 트렌드는 틱톡 챌린지, 이제 인스타도 아니네요. 틱톡. 틱톡에 MZ 챌린지를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MZ 스포츠에 열광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 하다못해 요즘에 유튜브가 기성세대 플랫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이제 20대, 40대 초반의 여성분들의 보통 플랫폼이 돼버렸고 MZ 세대 어리면 어릴수록 틱톡 챌린지를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소비자, 그래서 쫀 영상 같은 경우 긴 영상이 아니라 짧은 영상, 도파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짧은 영상이 자극적인 영상을 소비한다는 거죠. 마케팅 방법은 K 콘텐츠, K 문화를 보통 해서 요즘에 K 뷰티, K 푸드, 뭐 소피파이나 라자다 엄청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나라는 이민 문화를 안 받잖아요. 근데 다문화 소비가 필수 불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요노 캠페인이라는 거 아시나요? 요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송 서비스,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않고 니즈에 충족한.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1인 가구 많다니까 요노 시장은 뭐냐면은 불필요한 소비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소비. 그 비싼 쓰레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사할 때 다니면은 많이 느낄 거예요. 불필요한 쓰레기들이 많이 쌓인다는 거. 그래서 꼭 필요한 소비 캠페인. 그리고 쿠팡 항공 배송, 뭐 쿠팡이 뭐 요즘에 후세권이라고 해서 비용도 저렴하고 엄청나게 많이 하죠. 하다못해 제가 느낀데 동네 마트, 뭐 편의점의 단가가 오히려 있고 슈퍼마켓 홈플러스 이마트 있잖아요. 그 대형 마켓이 좀 단가가 있는데 그게 쿠팡이 더 저렴하다는 걸 알았었거든요. 야, 이게 배달하는데 이게 저렴하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좀 싶기도 하는데 하다못해 식빵 과일이 쿠팡이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 데이터 분석해서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리뷰 캠페인, 그 소비자 리뷰 확인, 그래서 리뷰해서 재구매 고객을 이게 활성화시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SNS 이게 막강해지죠.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쇼츠 굉장히 많죠. 그리고 원소스 멀티 유저라고 짧은 영상을 틱톡,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에 올리는 그게 기업 내에서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틱톡 챌린지에서 SNS 빠른 예전에 인스타 챌린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냥 쉬운 얘기로 챌린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SNS 참여 뭐 다양한 SNS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그리고 소비자 구분은 마케팅하고 작은 부분이 필요해요. 정밀함, 마이크로 트렌드가 필요하죠. 그리고 공간 기반의 광고, 그리고 여성들이 스포츠 팬 타겟팅, 세분화. 오히려 20대, 30대 여성들이 스포츠에 열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쟁사 분석해서 뭐 저가의 올리브영, 세븐일레븐 특정 사항을 파악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올리브영이 브레스트 케어에 대한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화장품의 저가 마케팅.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의 K 뷰티에서 보통 동남아 시장이랑 엄청나게 좀 파급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트렌드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다이소, 편의점, 올리브영 그런 것처럼 초저가 마케팅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를 참고로 볼 필요가 있죠. 문화 트렌드를 아예 바꾸는 것 같아요. 남성들이 뷰티에 관심을 갖고 화장품에 관심을 갖고 50대 남성들이 다이소에서 쇼핑을 즐기고 편의점에서 혼밥을 하고 소비는 또 가시용으로 원스타, 뭐 인스타 사진을 찍고 이런 소비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거를 참고로 알아보시고 저희 쇼핑몰 하시는 셀러분들도 이런 소비 패턴을 아시고 보통 대기업이랑 겹치지 않는 상품을 뭐 국내에는 해외 건강기능식품이 괜찮게 팔리고 있고 외국은 만약에 화장품 내가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은 OEM 제품을 유통해서 소피파이나 라자다 들어가는 아니면 푸드 제품 들어가는 거를 한번 도전해 볼 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항상 토요일하고 일요일, 금요일 뭐 이제 줌 오프라인 해가지고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유튜버랑 쇼핑몰이랑 부의 징검다리의 마지막 그 징검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쇼핑몰 매출 쿠팡 매출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트래픽 엄청납니다. 그걸 활용하시는 프로님들이 됐으면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요청 부탁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